다음 민지숙 기자 네. 준비했죠?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윤심 OX의 밸런스 게임까지 첫 TV 토론회 진땀입니다. 이 전당대회 앞두고 어제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윤심으로 시작해 윤핵관으로 끝났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대통령이 마음에 든 후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를 선호하시는지. 네, 결국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윤심이 있다.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윤심은 없다. 2대2로 결론이 났는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핵심 관계자 네. 윤핵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께 직접 대통령께서 내지는 윤핵관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TK의 5명 공천을 꼭 해달라라고 부탁해도 응하시지 않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공천을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 후보님께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윤핵관의 핵심이다라고 아마 비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행태, 최근의 행태들 문제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장재현 의원 같아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 모든 당직을 다 안 맡겠다고 하고 사무총장 다 안 맡겠다고 이미 선언을 이선 후퇴는 여러 차례 혹시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다 지켰잖아요. 제가 대표되면 절대 당직 맡기지 않을 거니까 그런 염려 딱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의 왜 윤핵관 손을 잡았느냐 이 질문에 김기현 후보는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이냐라고 반박을 하면서도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장제원 의원에게 직을 맡기지 않겠다,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TV 토론에서 윤심, 이른바 윤핵관이 아마 화두가 될 거다라는 건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뜻밖이었던 게 강재묵 기자. 예.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 TV 토론회인데 당대표가 되면 곧 사퇴를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 발언 중인데요. 이 강수를 둔 건데 네. 어제 토론 중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 승리만 한다면, 총선만 승리한다면 다른 사람이 맡아도 좋다고 한 이 말에 바로 김 후보가 즉각 꼬집었습니다. 이 공천 다 마쳤고 선거도 다 마쳤는데 네. 계속 대표할 필요가 없으니까라며 이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양 꼼수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을 왜 하느냐 꼬집은 건데요. 네. 여기에 또다시 안철수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오늘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정권 교체의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며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 이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대표를 내려놓겠다는 얘기에 안철수 후보는 이게 내 진정성이다. 또 김기현 후보는 아니 목적 달성 다 하고 내려놓는 게 무슨 진정성이지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경빈 의원님. 네. 당대표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사퇴 선언. 네. 이 당심에 좀 파급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과연 파급력이 있으려면은 진정성이 이제 당원들한테 이제 가 닿아야 될 텐데. 네. 좀 사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진정성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가 저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도 지적을 했고 천하람 후보도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 대선 준비하려고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고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실하고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가 어쨌든 임기가 2년인데 중간에 그만둘 때는 특정한 뭐 어떤 이유나 목적이나 뭐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 그만두는 거는 왜 그만두는지가 사실 좀 불분명해요. 결국은 총선을 뭐 안철수 의원의 말대로 후보의 말대로 승리를 한다면 그 뒤에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가 남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제를 사실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 당원들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양강 후보, 김기현, 뭐 안철수 후보, 뭐 윤핵관 공격, 뭐 천하람 후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TV 토론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정말 뜻밖의 좀 존재감을 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선 합동 연설회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황 후보가 꺼냈던 얘기인데요.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이 김 후보의 이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혹시 민주당 소속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저 김기현을 죽이려고 영장 신청을 39번 하면서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네, 그런... 이 보고 오신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 토론 중에 가장 특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평한 건데 이 김 후보와 같이 일을 해봐서 잘 안다. 이 김 후보 반응을 보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초반에 무너질 것 같다며 이 해당 장면에 대한 이 김 후보에 대한 혹평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이정근 의원님. 네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전망을 하기를 네. 아마도 결선에 가면은 황교안 후보의 표가 김기현 후보한테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뜻밖의 김기현 후보한테 굉장히 지금 세게 공격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건 결선 이후에 가게 되더라도 지금은 자기 포지션을 얼만큼 유지하느냐 또 얼만큼 지지율을 끌어오르느냐가 자기의 몸값을 놀리는 거거든요. 결선 투표의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전에 끝까지 3, 4위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지금 사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도 표를 던질 것이니까 내가 얼만큼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더 많은 어떤 표를 더 많이 끌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밋밋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제 좀 더 강한 안황교안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판을 한번 흔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배어 있죠. 결선은 부차적인 거고 일단 1차에서 몸값, 내 선거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단일화하기 전날 밤까지도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좀 매섭게 토론에서 밀어붙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또 이 비유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뭐 어떤 게 제일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재미있는 뭐 백미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밸런스 게임이 참 재밌었는데 아직 밸런스 게임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아무도 준비를 안 한 겁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네. 이 밸런스 게임 어제 아주 난감한 질문들만 모아놨습니다. 이 정치 투쟁을 한다면 삭발을 할 거냐, 단식을 할 거냐, 이 나경원과 장제원 중에 한 명만 구할 수 있으면 누굴 구할 거냐, 이런 아주 짓궂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각 후보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고 오시죠.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쓴 여전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자,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 재산, 2번 대통령.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띄었던 장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후보자 모두가 이 OX로 의사를 표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이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이 O, 이 좋다라는 의사를 들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 내년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기에 경험과 명분만 쌓는다면 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 안 의원이 이 평을 한 건데 이 관련해서는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어서 이 다른 후보들의 생각이 짧은 것 같다며 이제 굽히지 않고 이 계속 이어가며 지금 대통령 역시도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냐며 반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동훈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혼자서 가장 빨리 오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제로 이제 TV 토론은 다 끝나긴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토론이 끝나고 오늘 같은 후보들이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매서운 신경전을 벌였는데 네.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상상 속에서 온갖 공상을 다 펼치는 것 같다. 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나서야지 이 아바타를 세워놓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도 김기현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체를 드러내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건 장외 설정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